숙연해졌어. 되게 차분한. 왜 이렇게 차분해 오늘? 그러니까. 저 요아정 봐주세요. 그 요아정 한 그릇에 얼마예요? 한 7,000원? 15,000원에서 2만 사이 이제 이렇게 나오지. 근데 진짜 맛있긴 해요. 비쌀 뿐. 비쌀 뿐. 비쌀 뿐. 요아정이 세상에 없던 아이스크림은 아니잖아. 그쵸, 원래 있었죠. 되게 흔한 아이스크림이었잖아요. 박민경님 유튜브에서 떡상을 해가지고 유명해졌어요. 그냥 광고 모델도 아니고 관련도 없지만 그냥 맛있게 먹어가지고. 그게 인기 있는 게 토핑 때문에 인기가 있는 건가요? 본인이 먹고 싶은 토핑대로 조합해서 먹을 수 있고 거기에 특히 초코쉘을 추가할 수 있는 그 초코쉘이 이제 좀 오독오독 씹히는 맛이 맛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걸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그걸 이렇게 이것저것 조합해서 먹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근데 요아정 가격이 비싼데 요즘에 진짜 곳곳에서 막 어디 역에서도 세계 지점 막 이렇게도 봤거든요. 아, 역 한 개에 뭐 세 개 지점에 있어요? 세계 지점 막 이렇게도 본 것 같은데 이건 팩트 체크가 필요하긴 하지만 근데 이렇게까지 막 커지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오프라인에서도 많이 먹어요? 거기는 배달도 하는데 그 매장들이 생긴 게 앉아서도 먹는 것도 돼 있어요. 저는 평생 먹을 거를 옛날에 레드망고 하면서 다 먹어가지고 요아정이랑 레드망고랑 똑같나요? 제가 느꼈을 때는 맛은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파느냐가 문제지. 본인이 그냥 진짜 원하는 대로 조합을 해서 먹을 수 있어서 그 맛을 진짜 다양하게 즐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래도 좀 비싸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주변에 보면 엄청 막 그거를 본인한테 보상해주듯이 진짜 먹더라고요. 근데 그걸 플렉스 해주셨어요. 보면은 막 작년, 재작년부터 갑자기 이제 요아정 하면서 이렇게 떡상을 했는데 이렇게 쉽게 커질 수가 있어요? 투자업계에서 놀랬던 거는 생각보다 이익이 많이 안 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비싼 가격을 주고 샀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인수할 때 50억 매출에 영업이익이 한 3억 정도 나는 거를 아라라 치킨, 원래는 소스를 잘 만드는 곳이었고 그 치킨 프랜차이즈를 하는 사마식품이라는 데서 이제 PE를 통해서 자금을, 사마식품에서는 프라이빗 에쿼티라고 PE사한테 이제 자금을 넣고 PE사가 이제 요아정을 인수하는데 인수 가격이 한 450억, 400억, 정확하게는 뭐 400에서 500억 사이 정도로 인수했다고 해가지고 생각해봐. 그 이익 3억 남잖아. 500억에 샀어 만약에. 몇 년 걸릴 회수하는데. 우리가 퍼라고 하거든요. 이익 대비 이제 수익률. 그렇게 150배, 160배를 주고 사는 게 맞냐 아니냐, 맞냐 아니냐,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고, 또 하나 말이 프랜차이즈를 인수를 하는 게, 프랜차이즈는 사실 사이클이 있고 그 트렌드를 많이 타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 PD 때문에 죽은 그 대만 카스테라 같이, 그리고 탕후루도 보면은 확 생겼다 확 죽었잖아요. 예전에 주씨도 엄청 인기 많았는데 아, 주씨는 거기서 죽였고. 아, 이런 거 편집해야 되나? 이제 트렌드를 많이 타는 게 프랜차이즈 사업이고 F&B죠. 이제 F&B 사업인데 트렌드를 따라가는 F&B를 이익을 회수하는데 150년이 그냥 단순 계산하면 나오게 인수를 했다고 하면은 불확실성에 장기기간을 한 스푼 더 얹은 그런 인수 딜이었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 좀 신기하게 바라봤죠. 프랜차이즈를 F&B 쪽을 인수하거나 프랜차이즈를 인수하는 그런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비효율이 생각보다 여기는 많다. 그래서 그거를 효율을 개선하면 비용 구조나 물류가 어쨌든 이제 프랜차이즈의 핵심은 확장이 많이 됨에 따라서 이제 내가 물류에 대한 거,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있다면 비효율을 줄일 수 있는, 그러면은 충분히 이익을 많이 개선시킨 다음에 회수를 빨리 할 수 있다. 뭐 이런 관점으로도 생각은 하더라고요. 그런 소문이 났지. 요아정 인수 시기보다 조금 앞쪽 트렌드에서 PE 쪽에서 이런 프랜차이즈 쇼핑을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커피숍부터 시작해서 그 앞쪽에 직전에는 역전할매 맥주까지. 역전할매 맥주 같은 경우에는 1,000억이라서 이 맥주집을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근데 뭐 실상을 봤는데 성공적인 딜이 됐죠. 아주 작은 변화로. 제가 정확히 가격을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1,700원 하던 맥주를 2,300원 한다고 해서 안 먹지 않는다. 가격 인상이 아주 적중을 했고 생각보다 내실이 좋은 회사였고, 그런 좋은 사례들이 있다 보니 요아정 인수 때 뭐 그런 트렌드를 타긴 했지만 그때 상당히 다들 이 보이는 지표 때문에 3억짜리를 멀티플이 몇 배야, 그런 단어가 적절치 않을 정도의 모험이라고 다들 샀지만 사는 사람들은 또 다 이유가 있었겠죠. 나는 비율 개선할 수 있다, 그런 내막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확하게 얼마에 팔렸어요? 어떤 게 얼마에 이제 인수를 했어요, 요화정을? 400억? 400억에서 500억 사이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가격적으로 상당히 이슈가 됐었던 상황이고 업계를 오래 지켜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례들이 고가의 매입 사례들이 과거에도 있었어요. 설빙이라든지 이것도 설빙과 같이 그런 뭐 계절적 주제를 타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들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보다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약간 뭐 밸류에이션을 할 때 골프장 같은 경우는 홀당 얼마야 뭐 이렇게 좀 심플한 로직으로 접근하기도 하잖아요. 어떤 매장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매장당 뭐 얼마야 뭐 그런 벤치마크 숫자들이 있나요? 사실 그런 거는 숫자로 보면은 점당 이제 매출 그리고 라이센스 그러니까 금액 수익 받는 거 그런 계약 구조 점포당 그 캐시플로우를 기준해 가지고 뭐 값을 매길 수는 있겠죠. 근데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주들의 보이스도 중요하고 브랜딩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내가 운영을 잘할 수 있느냐가 사실 또 포인트긴 해요. 그런 숫자를 당연히 뽑아야 되는 건 맞고 그 숫자를 실현할 수 있게 내가 잘할 수 있느냐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비효율인 상태에서 금액을 뽑고 내가 이 내 능력을 가지고 효율을 맞춰서 이제 타겟하는 그 숫자를 가지고 뽑은 밸류와의 적정성 그 사이에서 내가 이제 IRR이 그러니까 뭐 수익률이 맞고 하면은 하지 않겠냐. 사실 이런 것들을 좀 보면은 우리는 지금 오늘 좀 뭘 하고 싶냐면은 나는 그러면 50억에서 3억짜리 인수를 했고 뭐 가맹점 350개이긴 하지만 그게 150년이 맞냐? 아니면 이게 확실히 줄일 수 있는 거냐? 만약에 그렇게 줄였다면은 요화정은 실제로 50억이나 3억이 아닌 얼마짜리 매출에 얼마의 영업이익이냐? 난 이런 걸 좀 알고 싶긴 해요. 그 내용을 일단 잘 따져봐야겠죠. 50억이 내 영끌 매출이냐 3억이 내 영끌 이익이냐 뭐 그런 거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해서 사실 이 영상을 기획하게 됐죠. 뭐 그럼 이제 그 내용을 조금 살펴보자면 보통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는 프랜차이즈 이제 커피숍 같은 걸 인수했을 때 인수하는 쪽의 생각들은 어쨌든 이 프랜차이즈가 각각의 프랜차이즈가 계속 확장될 거고 우리가 그 안에 공통된 제품들이 있잖아요. 커피숍이라면 커피나 컵이나 공통적인 제품의 매출들을 대량으로 구매해서 유통하면은 그런 쪽의 수익이 충분히 날 수 있을 거라는 고민을 하고 50억이냐 이게 얼마냐 매출 이익이 뭐 3억이냐 아니냐 이거 한번 생각해 보려면은 우선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손익분기 우리가 이제 가맹점주도 생각할 수 있고 하는 분도 확장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확장을 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게 뭐냐를 복잡하게 말고 일단 아주 심플하게 먼저 설명을 좀 하고 가보면 그게 맞을 것 같아요. 10개일 때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100개일 때 어떤 단계를 고려해야 되냐 한번 얘기를 해보면은 뭐 10개일 때는 개인이 하는 것처럼 생각해도 돼요. 50개이면은 뭔가 누군가가 좀 관리를 해줘야겠지. 그리고 100개를 하면은 또 다른 뭐 고려해야 될 사항들이 생기기도 할 거고 그럼 비용이 좀 늘기도 하고 수익이 좀 줄어들 수도 있고 뭐 이런 걸 해야 되는데 한번 누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제가 저 이거 잘할 자신이 없는데요. 이거 대표님 해주세요. 이거는 네, 질문을 할게요 제가. 그러면은 10개면은 그냥 우리가 개인이라고 생각하면은 뭘 것 같아요? 필요한 게 그냥 내가 1,000원이 들어왔어 그러면은 우리가 보면은 고정비 변동비가 있잖아. 그 1,000원이 들어오는 게 가맹점에서의 로열티 수수료를 받는 건가요? 아니 이거는 그냥 이제 가맹점 하나당 아까 말한 것처럼 매출 뽑는다고 했을 때 가맹점 하나가 얼마를 남기냐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의 계산은 가맹점 기준으로 보는 건가요? 그걸 가지고 이제 계약에 맞춰 가지고 로열티 수익을 어떤 식으로 뽑는지 해야지 나오는데 그러면 가맹점이 얼마를 벌고 얼마 남기부터 계산해야 되잖아. 당신이 메가컵 요화정 하나 했다고 지금 요화정. 좋지? 네. 그래 언제까지 가나 보자. 자 그다음에 그럼 고정비로 드는 건 뭐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월세, 재료값, 재료값은 고정비가 아니지. 팔리는 대로 쓰니까 회사 본사에다가 줘야 되는 거. 그게 이제 정액일 수 있고 요율로 나갈 퍼센테이지일 수도 있어요. 매장 매출의 몇 퍼센트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막 섞여 있을 거야. 그 혼자 전화 받고 요화정 만들고 서빙하고 다 할 거예요? 인건비. 그래, 알바 써야지. 인건비요. 대표적으로 드는 게 그 임대료하고 그 인건비 요거는 고정비인 성격인 거고 변동비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화정 기준으로는 토핑 뭐 이런 것처럼 이제 과일도 막 사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15,000원짜리 요화정 하나 했다라고 했을 때 고정비는 결국 우리가 전체 판 거를 나누는 거잖아요. 고정비를 가지고 판 개수를 나누는 거고 뭐 이렇게 계산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고 나의 그 딱 이제 마진이 제로가 되는 순간이 어디냐
그거는 본사에 고정비로 내나요? 변동비로 내나요? 메가랑 컴포즈는 그 손흥민 쓰고 이 B 쓰는데 그거 그